이란을 상상해보세요. 이란은 영원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전 세계의 석유를 통제하겠다고 맹세한 정권입니다. 이제 그들은 다가오는 것을 막을 수 없어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해냈습니다. 이란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를 페르시아만 한가운데로 직접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입니다. 이미 흑해에서 러시아 함대의 일부를 침몰시킨 드론들이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란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점은 보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30개국 이 넘는 대표들 앞에서 이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방금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것은 판도를 바꿉니다. 여러분도 이미 보셨겠지만 2026년 2월 미국의 에픽 퓨리 작전 이후 이란이 보복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떠다니는 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협은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항로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석유의 20%가 이곳을 통과합니다. 이 말은 그곳에서 어떤 중단이 발생하더라도 전 세계 석유 가격, 에너지 비용, 화물 운송, 그리고 전반적인 세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흐름이 차단되면 가격이 오릅니다. 모든 대륙에서 사실상 모든 나라의 산업, 정부, 가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권은 샤헤드 드론, 고속정, 기뢰, 그리고 잠수함 위협까지 동원해 모든 것을 차단했습니다. 그 결과는 완전한 재앙이었습니다. 걸프 국가들의 하루 석유 수출량은 1230만 배럴에서 단 780만 배럴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40%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분석가들은 총 손실이 500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추산합니다. 석유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수주간 정박한 선박과 공황에 빠진 선원들, 전 세계 경제적 타격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누군가가 진짜로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두가 미국과 이란의 갈등에 주목하고 있을 때 우크라이나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 분야의 새로운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젤렌스키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와 10년간의 방위 협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 협정들을 드론 협정이라 불렀습니다. 이 협정들은 단순한 서류 그 이상입니다. 이 협정에는 걸프 지역에서 샤헤드 드론을 격추하는 공중 요격기와 해상 드론이 포함되며 공동 생산도 계약에 들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걸프 국가들 모두에서 공장과 조립 라인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현지 생산, 수십억 달러의 투자,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경험이 중동으로 이전되는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걸프 국가들은 단순히 드론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와 함께 생산하여 자체적이고 독립적인 방위 산업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 파트너십은 또한 우크라이나의 석유, 디젤, 그리고 러시아에 맞서 계속 저항하는 데 필요한 재정 자원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윈윈 상황입니다. 양측 모두가 더 강해지고 세계는 중요한 해상 경로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안보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중동 국가들과 드론 협정을 맺는다면 우리의 해상 드론도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는 방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호송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가 이 협정을 맺는 동안 이미 228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이 중동, 걸프 지역 5개국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전선에서 실시간으로 이란제 샤헤드 드론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요르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천 대의 러시아 드론과 맞서 싸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전술을 이란제 샤헤드 드론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흑해에서 수년간 싸웠던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만에서 아랍 동맹국들과 함께 가르치고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라 실제 전투에서 검증된 전쟁 지식의 이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가 해상 방어를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도움을 요청하던 나라에서 모두가 함께하고 싶어하는 파트너로 변했습니다.
이니 걸프 지역, 중동, 심지어 코카서스까지 11개국에서 추가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드론 협정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큰 움직임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훨씬 넘어서는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수년간 중동의 힘의 균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 분야에서 학생에서 선생님으로 변신한 것처럼 이제 전 세계에 이 기술을 활용해 전략적 경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란 정권이 정말로 걱정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의 바다의 괴물 마구라 V7입니다. 이 드론은 순항 속도가 시속 43km이지만 추격이 필요할 때는 시속 72km까지 낼 수 있습니다. 이 드론은 바다에서 48시간 동안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사거리는 1480km가 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최대 657kg의 폭발물을 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발전된 버전은 AIM-9 사이드 와인더 같은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서 이 해상 드론을 바다에서 적 드론을 사냥하는 진정한 헌터로 만들어줍니다. 젤렌스키는 마구라 V7과 유명한 시베이비 모두 걸프 국가들에 전달되는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참고로 2025년 9월 포르투갈에서 열린 나토 훈련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이 레드팀을 이끌었습니다. 모든 5가지 시뮬레이션 시나리오에서 그들은 나토의 블루팀을 격파했습니다. 드론 한 버전이 호위함 침몰 시뮬레이션에서 탐지 없이 함선 레이더를 교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토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탄했다면 이란은 어떻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이란은 아마 식은땀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나토 대상 시뮬레이션에서 효과를 본 것이 이제 걸프 지역 실제 전장에 투입될 준비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혁신을 멈추지 않습니다. 4월 19일 판도를 바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 최초로 항공모함처럼 작동하는 해상 드론이 등장했습니다. 마구라 V7는 이제 바다에서 직접 공중 요격체를 탑재하고 발사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사우디 유조선이 해협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란에 샤헤드가 나타납니다. 마구라가 나타나 갑판에서 요격체를 발사하고 몇 초 만에 적 드론이 연기로 변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러시아 샤헤드에 대한 이 작전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이란의 고속정이 적분하고 있습니까? 마구라는 기관총으로 대응합니다. 아니면 폭약을 가득 실은 채로 폭발합니다. 그리고 만약 잠수함이라면? 우크라이나. 이미 그걸 러시아인들에게 시험해봤잖아. 그 결과는 이 영상에서 볼 수 있어. 이제 이것도 생각해봐. 이란은 28, 30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어. 그리고 그중 어느 것도 안전하지 않아. 이 드론들이 러시아에 대해 뭘 했는지 기억하지? 흑해에서 2024년 3월까지 흑해 함대의 3분의 1을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었어. 강력한 군함들이 침몰하거나 심각하게 손상됐지. 함대 전체가 노보로시스크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그들은 케르치 다리까지 공격했고 러시아 잠수함들도 무력화시켰어. 보시다시피 이런 실전 경험이 바로 지금 걸프 국가들이 구매하고 있는 것이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젤렌스키 본인이 우크라이나가 흑해 항로를 개방하는 데 사용한 모델을 호르무즈 해협에도 직접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어. 즉, 한 번 성공했던 전략이 걸프 지역에서 곧 다시 반복될 거라는 뜻이야. 마치 우크라이나가 훨씬 더 강력한 함대에 맞서 효과가 입증된 공식을 수출하는 것과 같아. 생각해봐. 러시아는 현대식 군함, 첨단 미사일, 그리고 잠수함까지 갖춘 거대한 함대를 보유하고 있었어. 그런데도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완전히 판도를 바꿨어. 이제 그 똑같은 드론들이 훨씬 덜 갖춰진 이란 해군을 상대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봐. 이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 걸프 국가들은 우수한 가성비 때문에 우크라이나 기술을 선택한 거야. 드론은 서방의 값비싼 시스템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실제 전투에서 테스트되고 입증된 기술이야. 그래서 아랍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와 직접 거래를 맺는 쪽을 택한 거야. 미국도 트럼프 시절에 이란 항구를 봉쇄했지. 트럼프는 이 봉쇄로 이란이 하루에 5억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어.
하지만 걸프 국가는 미국에만 의존하길 원하지 않아. 그들은 우크라이나와 직접 거래했다. 완벽한 합의야. 우크라이나는 석유, 디젤, 돈, 그리고 패트리어트 미사일까지 얻었어. 아랍 국가들은 지부상에서 최고의 드론 방어 기술을 얻게 돼. 그리고 이란은 점점 더 고립되고 있어. 게다가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이 호르무즈 해협에 직접 배치되어 호송대를 호위하고 상업 선박의 항해를 보호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어. 즉 단순히 기술만 제공되는 게 아니야. 우크라이나 드론이 실제로 그 지역에서 작전 활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단순히 살아남는 국가가 아니야. 이제는 글로벌 안보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어. 우크라이나는 전쟁 드론 분야에서 세계 선두야. 그리고 이제 중동에서 힘의 균형을 바꾸고 있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배하겠다고 맹세했지. 하지만 지금 그 정권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개입하는 것조차 막지 못하고 있어. 이건 군사 승리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21세기에는 드론을 지배하는 자가 바다와 하늘 그리고 세상을 지배한다는 증거야. 여기까지 온 당신은 이 변화의 크기를 알 거야.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열 수 있는 능력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커졌어. 그리고 이란은? 글쎄, 다가오는 일에 대한 답이 없어. 이제 네 의견이 궁금해. 이란이 아직 대응할 수 있다고 보니? 아니면 정권이 이미 끝났다고 보니? 댓글로 네 의견을 남겨줘. 나는 그 댓글을 전부 읽어.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알림 설정을 해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 다음에 또 봐.